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족도 자녀들이 양성 반응을 받은 하이웨이 순찰대와 접촉한 뒤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큰아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아들은 양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공공건강 전문가들은 총출동해서 추수감사절 모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일반인들은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 개발된 백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입니다. 영국 백신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효력이 최대 90%이고 미국 백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이 싼 게 장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내년 전반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까지 각오하지만 후반기부터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한 기업인 지지자였던 블랙스톤 CEO가 이제 선거는 끝났고 바이든을 도와 경제를 살릴 시기라고 강조하자 모두 주목합니다. 조지아주가 손으로 재검표를 하고 바이든 공식 선언을 당선을 인증한 뒤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자동 재검표를 합니다. 두 번째 재검표 비용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에서 큐안한 음모론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해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자리에 토니 블랭켄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포린 팔러시는 심하게 깨진 것을 수선하려는 인선이라고 평했고 유럽에서는 그를 국제주의자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미국 외무장관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동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 입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깬 이란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 측근에서 계속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바이든 당선으로 이제 거의 굳어지고요. 오늘 특히 지금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전하고 있습니다만 미시건주도 그렇고 또 펜실베니아의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네바다주, 30일은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라든가 일리노이 이렇게 대도시는 12월 달이 돼야지 공식 인준을 하는 그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만 오늘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당선 인준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언론에서도 당선인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 같은 내용들은 전해드리겠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드니 파웰이라는 공산주의자 돈으로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됐다. 기계가 베네수엘라에서 조작됐다. 이런 음모론을 많이 펼친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아니에게도 투머치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해고가 됐고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는데 확산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1분에 1명꼴로 숨집니다. 하루에 최근에는 1,500명 정도는 숨지기 때문에 지난주 평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조지아주에서 1월 5일에 재선을 치르는 연방 그 상원의원, 현재 공화당 의원이죠. 여성 의원이요. 데이비 퍼듀 말고 켈리 그 로플러 이 상원 의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고, 대통령의 큰아들 양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지난주 초부터 했는데 그 주말에서야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줄리아니의 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도 양성 반응인데, 앤드류 줄리아니는 특히 대통령과 자주 접촉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많이 골프를 치는 사람이고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스포츠를 했고 프로 골퍼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기 때문에 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이제 소개를 해서 백악관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백악관에서 꽤 돈을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 연봉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백악관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 오면은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뭐 여러 사람과 같이 치지만 특히 측근이 필요하잖아요. 해서 앤드류 그 줄리아니가 대통령의 그 같은 골프 파트너였는데 양성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앤드류 그 줄리아니가 양성 반응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백악관 주변 사람들이 다 노출됐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 이 그 대통령의 변호사가 최근에 여기저기 여러 주에 이제 그 법적인 소송을 할 때 그 자리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는 또 한 번 그 대통령의 측근이 양성 반응을 받아서 지금 격리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미시건주의 그 공화당 상원과 하원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이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통령의 그 변호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양성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대통령의 측근 이런 사람들이 감염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일반인은 그렇지가 않죠. 확산이 된다와 키워드가 한 3개 정도가 되겠는데, 키워드라기보다는 키 문장이 확산이 된다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중 그 위생 담당자들이 제발 접촉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백악관 대통령 측근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지역에서 병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하기조차 힘들다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일이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한 2주일 사이에 2번 그 큰 뉴스메이커가 됩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3명인데 그 3명의 자녀들이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의 그 오피서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오피서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이제 알려줬고, 가족들이 모두 5명이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한 열흘 전쯤이었던가요? 누구의 생일 파티에 갔는데 그 식당 자체가 원래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밖이었는데 사람들이 춥고 소음이 난다고 하니까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있었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줄 모르고 갔다 등등 해서 이제 이번에 자신의 가족이 아이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지사의 와이프는 현재의 그 테스트 결과로는 네거티브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지난주에 질병통제국이 한 똑같은 말들을 어제부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중위생국장, 군인이죠. 그 제롬 아담스 공중위생국장이 TV에 나와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 텔레비전,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발 모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I'm begging you. 정말 제가 살살 빕니다. 정말 빌어요. 처음에는 I'm asking you.
I'm asking 미국 사람들에게 하다가 I'm begging you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땡스기빙 데이와 연말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친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제발 피해 주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좀 그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어느 대학교에 이 의료 특히 이제 전염병 담당 전문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내년에 2번 하십시오. 올해 한 번도 하시지 마시고 올해 것을 세이브했다가 내년에 2번 하십시오.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영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는데 효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나온 파이저와 그 독일의 작은 제약회사와 함께한 것이나 모더나의 95%보다는 효력이 낮습니다. 70%는 장담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영국의 제약회사 에스트라제네카가 만들었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 분량을 놓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반 정도만 이 접종을 받으면은 90%까지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BBC 방송 같은 데서는 70%밖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실망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을 한 50% 정도로 봤고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70% 정도 되면 나는 강하게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70%에서 9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미국의 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파이저 사건은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관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영국의 백신과는요. 일반 냉장고 그러니까 온도에 있어서는 그 파이저 사건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지 되고 그것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핫십 마이너스 80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모더나가 조금 더 형편이 낮고 이 옥스퍼드와 그 애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은 일반 냉장고의 온도로 아주 오랜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보다 영국에서 훨씬 많이 지금 대량 생산을 이미 그 약정을 받아놨습니다. 1억 명분, 영국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억 명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게 이 제약회사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리 개발을 해놨던 시스템으로 적용을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이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효력, 많이 생산하는 것, 또 하나는 온도도 있고 값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값은 지금 파이저사 것이 한 $40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30? $20? 40, 뭐 아무튼 $20에서 $30 선이죠. 이 파이저나 모더나 것은 모더나 것이 조금 더 비싸요. 파이저사가 뭐 $20라고 했던가요? $40, $20라고 했던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것은 한번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데 $4 정도. 이게 왜 이런 계산이 나오냐면 영국에서 이 제약회사는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윤을 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1억 명분을 영국 정부가 확보를 해놨다고 하니까 백신은 딱 그 생산을 되면 우리나라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같이 조금 이렇게 가져가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도 낮은 데서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값도 싸면은 어디 돈 없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또 시골 지역 운반 문제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이런 곳에서도 백신이 많이 배포가 되면은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쉽게 더 빨리 잡을 수도 있다는 희망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산소호흡기가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호흡기 자체는 잘 배분되고 있는데 지금 병원의 병상도 모자랄 뿐더러 산소 그 호흡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정도를 훈련을 받아야지만 잘 다룰 수 있는데 이제는 또
그 메디컬 그 인력이 모자라다. 지금 이 같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볼 때 언제나 건강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건강과 경제가 항상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9시 35분경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큰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백신이 나와서 뭐 12월 달부터 먼저 맞을 수 있는 사람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일반인 턴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내년 봄 빨라야 3월, 4월 정도가 돼야지 되니까 그 전에는 아주 추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겨울을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감원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또 수요일부터 식당 실외에서도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당장 또 힘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잖아요. 감원되고 그러면 또다시 소비는 더 줄고 이러한 그 악순환의 연속이 경제적으로는 오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얘기하기를 활동을 제한을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지금 안전하다는 확신이 또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그 마음 상태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기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림을 좋게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뭐 거의 바이든 행정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인선 작업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우선 뭐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직 행정부가 다 꾸려진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선인 그 인준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핵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큰 줄기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부터 인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겠는데 이 국무장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많은 부분을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일을 하면서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뭐 이름이야 어떻게 됐던 동맹국과 그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지금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안토니 블링켄이라는 오랜 동안의 외교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뭐 지금까지 인선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과 일을 함께 같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58살입니다. 상원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탑 보좌관이었고요. 하버드 법대 또 컬럼비아 법대를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무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탑 국가안보 부보좌관, 말하자면 보좌관이 뭐 존 볼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H.R. 맥메스터 뭐 이런 사람 보좌관이었고 그러나 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에게는 탑 국가안보 보좌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어떤 뉴스에 제가 헤드라인만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 문제를 부각하는 전문가나 언론은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 더 디테일한 게 나오면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국무부가 이제 외교부니까요. 미국은 해왔었던 일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란 문제, 그런 뭐 파키스탄, 이란에 대해서는 특히 핵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살해하는 그 암살 작전을 펼치고 성공을 한 뒤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행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내린 그와 같은 그 결정 중에서 가장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되고요. 현재는 지금 그 OST Executive Advisors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외교 관계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행정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 신문 가디언이 강조하는 것은 폼페오 스타일이 아니다. 현재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는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타일이라는 게 그 외교 관계에 대한 시각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한데 특히 가디언은 small thing을 중요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앤서니 그 블링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 뭔가를 얻어간다. 처음에 만났을 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도 차츰차츰 가다 보면 공통점도 발견이 되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팀 플레이어라는 얘기예요. 내부에서도 자신의 부서에서도 아니면 그 영역을 국제적으로까지 펼쳤을 때도 워싱턴에서는 굉장히 그 존중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서 결국은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그 국제적인 문제도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디언의 평이고요. 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강조를 하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란 핵협상 깬 거 이런 것을 다 다시 어떻게 좀 수선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foreign policy가 지독하게 깨어진 것을 수선을 하기 위한 국무장관 인선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오바마 행정부와도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이든 그 당선자의 마음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은 외무장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꼼꼼하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그 앨범도 발표를 했네요. 2013년도에 이름이 그 에블링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안 봐요. 어떤 그 사이트에 있는데 락앤롤, 영화, 음악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대학생 때 그 어머니가 오노 요코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시를 같이 낭송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존 레논의 그 두 번째 와이프 오노 요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존 레논 사인을 받아다 줬는데 아들이 이 사인을 신주단지 못 치듯이 했다. 비틀즈의 굉장한 팬이랍니다. 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앨범도 냈고 러브송도 냈고 뭐 본인의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다른 친구라는 게 예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제이 카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해서 그런 그 감성 같은 것이 있는 사람 외교적으로 서로 만나고 할 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서 일단 그 국무장관이 중요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여러 그 장관급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사람은 UN 대사로 지명이 됐고 수잔 라이스 이런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싫어하니까 처음부터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인준을 받아야지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존 볼튼을 유엔 대사로 인준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존 볼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일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다만 존 볼튼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 소신껏
좀 그 방법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밀어붙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윗사람에게도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지 예스맨을 안 한다는 것. 미국의 행정부에서 가장 대조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2대1로 봐야지 되겠네요. 세 사람 가운데서 마이크 펜스와 마이크 폼페오는 예스맨, 존 볼튼은 노맨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그 존 볼튼이 유엔의 그 인준을 받으려고 할 때 유엔이 인준 안 해주니까는 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휴회할 때 살짝 끼워 넣었다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인준 받아야 될 때 뺐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워싱턴에서 굉장히 지금 국무장관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유엔의 지금 대사로 지금 넣으려고 하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라는 그 새로운 사람이 35년 동안 역시 외교관계 일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이 여성 지명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하진 않았지만 이번 행정부에는 소수 인종이 여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다 청사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해서 예전에 그 아프리카 그쪽 분야의 처감보도 지냈고요. 리베리아의 대사도 지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지금은 그 올브라이트, 그 스톤브리지 역시 컨설팅 회사죠.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세운 거기서 그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잭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했었던 국가안보보좌관의 잭 설리번을 지명을 한다 하는 건데 이 자리는 무난한 자리죠. 의회와는 크게 상관없는 해서 부통령이었었을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었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부 비서실장도 지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그 행정부를 꾸릴 때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됐는데 누가 선뜻 일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 정치라던가 이쪽 그 전문 분야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쫙 들어갔죠. 무슨 국무장관도 렉스 틸러슨 오일 회사 CEO가 들어갔었고 그런 식이잖아요. 국방장관도 보통 미국의 국방장관들은 민간에서 하는데 특별히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임스 마티스가 그리고 은퇴한 뒤에 기간을 채우고 나서 정부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공화당이 그 당시에 다수당이고 했으니까요. 익스큐즈 해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선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는 꿈을 펼치고 국가에 애국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만 바이든 당선자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중요한 자리는 항상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1월 달에 선거에서 조지아주 2개석에서 이겨서 2개를 다 이겨야지만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 포석을 할 겁니다. 해서 공화당이 인준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일을 또 시간을 너무 지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인수 작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요. 며칠 전에 90분 동안 루돌프 줄리아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온갖 모든 음모론을 다 가져다 놓고 특히 투표기계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와 연관해서 이게 이렇다. 그 소프트웨어와 그 도미니언 시스템 자체는 서로 경쟁사인데도 그리고는 이게 베네수엘라 독일의 도움을 받고 공산주의자들 돈이 들어갔고 너무 큰 음모론을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해고당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팀에서 해고당했고요. 심지어는 이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은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줘온 주지사죠. 이 주지사가 베네수엘라 회사에서 뇌물을 받고 공모를 해서 선거를 공산당에 의존을 해서 트럼프의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조작을 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too much라는 거죠.
이 줄리아니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해서 이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시키고 나서는 또 언제 그 사람이 우리 법률팀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터커 칼슨이 쇼에서 얘기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그런 말을 듣게 한 그 시드니 그 파웰 변호사도 싫어하게 됐고,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 시드니 그 파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디테일이 없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도 모두 변호사가 음모론만 얘기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터커 칼슨 얘기를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화내고 연락 안 하고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어제도 그 뉴스맥스에 출연을 해서 여전히 그 큐아난의 음모론 같은 것을 얘기를 하던데요. 대통령의 변호팀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도 또 다른 그 법적 판결이 나왔고, 미시건에서는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는 법에 따라서 바이든 당선이건 누구건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인준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미시건주에서 아마 뭐 펜실베니아와 비슷한 시간대에 바이든 당선 인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존 볼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레리 호건 그 메릴랜드 주지사도 계속 얘기를 하죠.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 정도면은 이제는 인수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형편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께 들어보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조금 더 색깔이 곱다? 색깔이 밝다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히 한인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특히 기간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그 분기별의 경기도 뭐 JP 몰건이라든가 첫 분기에는 수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2, 4분기, 3, 4분기부터 한 뭐 4.5%에서 6%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이번 분기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2.8%,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그렇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그 바이러스 그 부양책, 물론 PPP 뭐 그런 것 제외하고도 정부의 부양책이 있는데 그게 12월 말일에 끝나는 것을 자동적으로 연장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물론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돈의 액수입니다. 민주당은 더 많이, 공화당은 더 작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무디스라든가 지금 특히 이제 바이든 당선자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이 빨리 나오지 않고는 미국이 이중으로 그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심지어는 내년 여름이 되면은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경기 부양책이 없을 경우에요. 그러나 아주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잘 그 작동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전에는 세이빙 뭐 지금 다 뽑아서 쓰셨죠. 의료비 지출하느라고 어떻게 힘들게 저축해 놓았던 거 한꺼번에 그냥 다 의료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집을 잃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이렇게 찾아온 경기 불황이 일단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겠지만 여기서 이제 슬픈 얘기는 사실은 이게 불필요했었던 어떻게 잘 대처를 했더라면 25만 명이 숨지지 않았어도 됐고 이만큼 많은 확산자가 나와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을 닫아야지 되는 상황이 이것보다는 나았으리라. 마스크만 썼어라도 해서 불필요한 고통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쉽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찾아온 이 고통인데 장기적인 그림이 된다면 만약에 또 행정부가 바뀌고 또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이 바뀌고 한다면은 2007년이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경기 불황 그 회복 때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백신 나오고 안정감 찾으면서 돈을 조금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2007년부터 2009년도에는 그 가구당 빚이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물론 아직도 너무나 힘들고 세이빙까지 다 뽑아서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이제 실업상이라든가 아니면 1200달러 나온 것 가지고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바탕은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폴 쿨그먼 그 경제학자도 내년에는 바이러스가 컨트롤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도 다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기로는 바이러스는 경제와 함께 간다는 공통성 아래 당분간은 몇 개월 동안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고 숨지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그에 따른 고통이 오고 그러나 2021년 후반기부터는 적어도 백신 맞고 이제 백신이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면은 뭐 여름쯤부터 좀 활발하게까지 그때까지는 안 되겠죠. 해서 후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려면 뭐든지 좀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over. 블랙스톤 최어맨 CEO가 한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로열했었던 그런 그 CEO죠. 스티브 그 스와트맨 이분이 세계적인 그 프라이빗 에퀴리 회사잖아요. 이 블랙스톤이 선거 끝나고 사흘 뒤부터 내가 이렇게 It's over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It's over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해 왔지만 많은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처럼 그러나 이제는 바이든 당선인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도전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CEO는 블랙스톤의 CEO는 워낙에 좀 그 업계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존중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월드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It's over라고 얘기한 것은 의미가 조금 깊다고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께 크게 다룰 일이 있을 때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뭐 조지아주에서도 다시 재검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공식 인증은 끝난 상태에서 공식 인증이 끝나고 상대가 뭐 몇 퍼센트 차이의 그 범위에서 졌을 경우에 요구하면은 재검표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지금 12,600표 차이이기 때문에 손 재검표를 하고 바이든 당선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치인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자동 재검표를 합니다. 자동 재검표를 하더라도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뭐 몇천 표 가운데서 계산이 안 된 거 실수로 계산을 안 한 것 가운데서 일부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갔고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고 일부는 다른 제3의 누구에겐가 갔는데 이게 12,000표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돈만 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그 전략이 있겠지만 조지아주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애틀란타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세금으로 자동 개표를 지금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지금 달라지고 있는 세계 미국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뭐 새로운 행정부 들어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2달도 안 남았나요?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나가는 행정부는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야지 될 테고 들어오는 행정부는 뭐 인수인계 못 받으니까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문제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 같은 것을 딱 다져놓기 위한 비밀 미팅이 아니었는가
라고 전부 이스라엘과 미국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왕자 이 세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는 지금 중동을 방문 중이었는데 같이 만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레드시에서 만났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내각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하고 만나고 사우디에서는 만났다는 얘기 안 하는데 또 벤자민 네탄야후는 부인도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란 핵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쳤는데 무효로 했는데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비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존 켈리 전 국무장관이 기후변화 자르로 내정이 됐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